2023년 스타벅스에서는 흑인 남성 2명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된 인종차별 사건으로 스타벅스 측에서 320억을 배상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영국에 10년 거주한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경찰에게 불신 검문을 받는 영상이 조회수 1038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연은 동양인 차별로 망해가던 식당을 한국 아르바이트생이 다시 살려내는 사연입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한국 알바생이 팔이 날리는 가게를 다시 일으킨 건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미란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포르투갈의 위치나 지역이 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스페인의 왼쪽 끝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한때 바스코 다가마의 대항해 시대로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곳이죠. 그리고 포트 와인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포르투갈은 최근에 한국 M 방송사에서 여행 유튜버들이 촬영을 오기도 했고 한국인 부부들의 신혼여행 장소로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곳이에요. 특히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대비 저렴한 물가로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곳으로 특히 포르투갈에서도 저희 도시 포르투가 유명하죠. 저희 부모님의 가게는 동무이스 다리 아래 히데이라 광장 쪽으로 포르투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인지 강단 옆에는 온갖 카페나 식당이 쭉 늘어서 있죠. 저희 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메인 메뉴는 각종 해물과 토마토 소스, 쌀을 함께 넣어 끓인 요리로 서양분들은 물론이고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요리예요. 한국분들은 주로 해물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부모님 가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분들에게도 인정받은 맛집으로 시작해 지금은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가게에서 두 분을 도와 일했기 때문에 서빙부터 시작해서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꼭 부모님처럼 멋진 가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게 단골 부동산 사장님께서 바로 맞은 골목 구석에 자리가 하나 나와 이제 막 손님을 보여주고 오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박에 저 가게가 제 가게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부모님께 비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30살이 넘었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제 가게를 직접 한번 차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좀 더 배워야 할 게 많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장사는 직접 부딪혀보는 것도 기회라며 성인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가 제가 계약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과 가게를 둘러보는데 생각보다 메인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광장 안쪽인데다가 가게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자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여기가 저렴하게 나온 거라며 목 좋은 자리는 훨씬 비싼데 그만한 예산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며 우리 집 음식 솜씨 정도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손님은 끌 수 있을 거고 장사는 입소문이라고 하셨죠. 하기엔 지금 예산으로는 자릿세에다 인테리어와 부대 비용까지 모은 돈이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아담하긴 했지만 앞쪽 테라스 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5개 테이블 정도는 둘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제 가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가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곳이 손님들로 북적북적할 생각으로 꿈을 부풀었습니다. 의외로 가게 오픈 준비는 수월했어요. 이전 식자재들은 부모님 가게에서 봤던 업체에 제 것을 추가해서 맡기로 했고 기타 서류 작업이나 신고할 것들은 이미 다 해봤던 것들이었거든요. 메뉴도 부모님 가게에서 했던 메인 메뉴에 바칼라오라는 대구 요리를 주력 메뉴로 추가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도 크게 비용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살렸어요. 드디어 알바만 구하면 오픈 준비가 마무리되었죠. 마음 같아선 알바도 많이 뽑고 처음부터 으쌰으쌰하고 싶었지만 시작하는 가게이니 홀 매니저 1명만 두고 점차 인원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총 3명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포르투갈 출신 친구 2명에 동양에서 온 친구도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 동양에서 온 친구는 면접 5분 만에 바로 탈락시켰습니다. 처음 면접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20분을 지각한 데다 복장이 엉망이었죠. 중국인이라는데 손도 좀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가게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봤다면서 자신감 넘치게 얘기했지만 왠지 믿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중국인 알바생들은 위생관념이 떨어져 요식업하는 사장님들은 절대 중국인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신감 넘치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뽑았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두 포르투
포르투갈 지원자 중에서 좀 더 인상이 좋고 싹싹해 보이는 마리아나를 뽑았어요. 영상의 친절한 말투가 몸에 배어있는 마리아나 덕분인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어 오픈빨인가 싶었는데 몇 개월간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어요. 매장 안팎으로 자리가 차서 어떤 날은 기다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셨죠. 물론 부모님의 레시피 덕분이기도 했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리아나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해주었어요. 늘 근무 시간보다 일찍 와서 청소부터 시작하고 휴식 시간에도 테이블에 뭔가 부족한 게 없나 하나하나 챙기러 다녔죠. 정해진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다음날 재료 준비를 덜 끝내 손질하고 있으면 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제가 직원 하나는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머니가 가게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두 분은 너무 걱정 말라며 수술하고 병원에서 좀 지내면 나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셨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 가게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버지의 절대 원칙을 지킬 수 없었죠. 아버지는 사장없이 돌아가는 가게는 망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를 오픈한 날에는 무조건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가게에 있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엄마가 회복될 때까지 문을 닫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죠. 그러자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두 분 가게에 출근하고 저희 가게에 식당 이모님을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가게도 중요하지만 제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물론 저에게도 제 가게가 중요하긴 하지만 할아버지부터 이혼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훨씬 많고 세계 각지에서 포르투까지 부모님 식당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실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음식이야 원래 같은 레시피니 이모님이 해주셔도 충분할 거고 저희 가게 알바가 굉장히 성실하고 잘해서 그 친구에게 매니저를 맡기면 된다고 했어요. 제 설명을 들은 부모님은 고민 끝에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마리아나에게 말하고 급여를 좀 더 줄 테니 가게에 집중해서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나도 좋다고 말해 충분히 잘해줄 것 같아서 솔직히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매장 모두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가게 영업시간 중간 짬이 나면 제 가게로 잠시 들러 매장을 살펴봤는데 마리아나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제가 도울 일이 없어 보였죠. 바쁘게 두 달을 보내고 나니 제 가게에서는 매출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매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부모님 가게는 점점 더 장사가 잘 되고 있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몸은 참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제 가게까지 하나하나 매출 분석을 할 여유가 없었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제 가게의 매출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전과 비교해봐도 이상하리만치 매출이 안 나왔어요. 포르투의 관광객은 오히려 휴가 시즌과 겹쳐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부모님 가게는 장사가 더 잘 되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마리아나는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며 최선을 다해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데 이쪽이 골목 안쪽이라 아무래도 관광객들 시선을 덜 받는 곳이라 그런 것 같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아버지의 도움 없이 어머니 혼자 병원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도 다시 제 가게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가게 마감 시간을 2주만 빨리 닫기로 하고 제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봤더니 제 가게 쪽으론 아예 발길이 닿질 않더라고요. 저보다 더 구석에 있는 식당에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앉아 있었고 관광객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분명 저 집보다는 우리 집이 훨씬 잘 되곤 했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제가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데 바로 맞은편 슈퍼 사장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안쓰럽다는 듯 음료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선 관광객들이 다 돌아서서 이제 어쩌냐면서 가게를 정리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 사장님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사장님께선 두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저번에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안 오는 건데 혹시 모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며 하긴 그걸 알았으면 알바를 그대로 뒀을 리가 없지라며 혀를 차였습니다. 이어지는 사장님의 얘기에 저는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죠. 마리아나가 동양인이나 흑인 손님들만 오면 가게 맨 구석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주문받은 메뉴와 다른 메뉴를 내보내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지른 건 SNS에 순식간에 퍼진 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가게를 맡게 되면서 마리아나에게 총 책임자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나는 제게 알바를 한 명 채용해도 되냐고 물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 가게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흔쾌히 좋다고 했죠. 문제는 알바로 지원한 홍콩 학생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홍콩 학생은 프랑스 요리학교 출신으로 주방 경력은 있는데 홀 경력을 좀 더 쌓고 싶어 지원했다고 해요. 사실상 음식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홀도 충분히 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일손이 부족할 땐 주방을 도와줄 수 있어 굉장히 좋은 조건의 지원자였죠. 그런데 마리아나는 포르투의 관광객들이 대부분 서양인 위주라 어디 주방 안에나 계시면 가능한데 홀 알바로 채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홍콩 학생은 저희 가게와 마리아나의 말을 SNS에 올렸고 삽시간에 글은 널리 퍼졌습니다. 심지어 예전 알바 면접에 와서 비위생적인 행색으로 탈락됐던 중국인 알바생까지 자기도 인종차별 때문에 면접 5분 만에 떨어졌다고 기름을 부었더라고요. 결국 저희 가게는 인종차별하는 가게로 인터넷에 일파만파 소문이 났고 관광객들이 발길을 끄는 것은 물론 가게에 직접 따지러 온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존 단골들도 정말 실망이라며 등을 돌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마리아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과 제 가게가 SNS에 인종차별로 유명한 가게가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SNS에 들어가 보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게에 자리도 많은데 구석자리에서 밥 먹은 게 불편했다는 글부터 못 알아듣는 척 대답을 안 하기도 하더라는 글까지 마리아나의 태도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여기저기 글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늘 성실하고 싹싹한 모습만 보여줬던 마리아나였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믿기 어려웠죠.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CCTV를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던 저는 마리아나의 특이한 행동에 화면 가까이부터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떨 땐 불이 나게 달려가 주문을 받고 친절하게 웃으며 응대했지만 어떨 땐 한참을 불러도 대꾸는커녕 유리잔만 닦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떨 땐 가게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도 굳이 맨 구석자리에 손님을 앉히기도 하고 손님이 메뉴판과 영수증의 내용에 맞지 않아 다시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모른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나는 누가 보면 지킬한 아이들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대에 따라 팩 돌변했어요. 몇 시간 동안 화면을 살펴본 저는 마리아나가 인종차별주의자가 맞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양인과 흑인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있었죠.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기에 마리아나의 저런 태도는 가게에 친항적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입소문을 듣거나 SNS를 통해 가게를 찾아오는데 관광객은 물론이고 현지인 손님들까지 다 내쫓는 격이었죠. 이제껏 같이 근무할 때는 왜 몰랐었는지 마리아나를 훌륭한 직원이라 생각하고 온전히 가게를 맡겨둔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이 가게를 다시 어떻게 일으켜야 하나 착잡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예 부모님 가게도 열지 않고 아침 일찍 마리아나가 출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나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마리아나는 사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 아니었냐며 도리어 되묻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인이나 현지인 손님들이 훨씬 많은데 다들 동양인이나 흑인 손님이 있으면 들어가기 꺼려지는 거 아니냐고 오로지 가게를 위해 했던 행동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과라도 듣길 바랬지만 마리아나는 오히려 제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할 것 같아 마리아나에게 가게를 그만둬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없는 가게에 매출도 적자라 월급도 주기 어렵다고 말하면서요. 마리아나는 계약 기간은 다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자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우겼습니다. 저는 신고를 하든 인터넷에 올리든 알아서 하고 이제 그만 제발 나가달라고 마리아나를 가게 밖으로 떠밀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마리아나의 행동으로 상처받았던 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SNS에 장문의 사과문을 작성하고 같은 내용을 가게 앞에 크게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간판에 대문짝만하게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어뒀죠. 우선 2주간은 가게를 닫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는 부모님 가게에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원래 직원 다루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큰일 치렀다고 하시며 그만 가게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부모님 생각에도 그 가게를 다시 일으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셨죠. 그렇지만 이제껏 제가 모은 돈으로 세운 제 가게를 폐업한다는 건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제 첫 가게라 애착이 많이 갔거든요. 저는 딱 6개월만 영업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6개월이면 어차피 적자로 망할 게 불보듯 뻔했지만 만약 6개월 안에 성공한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가게를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용 공고문을 하나 올렸어요. 처음 일주일간은 전화나 메시지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글이 누락됐나 싶어 매일매일 새로 올렸죠. 그날도 문이 닫힌 가게에서 청소나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밝은 미소의 한 동양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아직 사람 안 구하신 거 맞죠? 하고 제게 묻는데 저는 고마워서 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의아했습니다. 인종차별로 유명한 우리 가게에 동양인이 지원한다는 게 놀라웠죠. 그 여학생은 처음 SNS만 봤을 땐 오해했지만 사장님께서 진심을 담아 쓰신 사과문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걸 보고 역시나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겠거니 생각했대요. 마침 그 학생은 와인을 공부하러 온 한국 학생으로 이름은 서윤인데 사정이 생겨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는 기본급은 적힌 것보다 적게 주셔도 괜찮은데 앞으로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매출이 올라가면서 자기도 더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아 자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당돌한 서연이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오히려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적게 주는 대신 자기가 말하는 대로 가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이가 제시한 제안을 듣고 나서 저는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왜 저는 이런 생각을 미리 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서윤이는 지금 메뉴판에 메뉴가 너무 많다며 사장님이 자신 있는 최소한의 음식으로 메뉴들을 구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메뉴판에 이미지를 넣어 손님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가 SNS에 가게를 홍보할 텐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윤이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일 뒤부터 장사를 시작하는데 장사 첫날은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자고 했죠. 이렇게 시작하면 아무도 안 올 거라고 하면서 큰 행사를 하나 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좀 해봤다고 이렇게까지 장사에 빠삭하다니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정말 다시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죠. 서윤이의 의욕적인 태도에 저도 덩달아 힘이 불쑥 솟았습니다. 오픈을 준비하는 3일 동안 서윤이와 의논하여 메뉴의 개수를 대폭 줄이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과 음식 사진을 찍어 메뉴판을 리뉴얼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SNS에 올려 사람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종차별 사건 때문에 마음 상한 분들이 많은지 댓글과 좋아요 수는 미미했죠. 그리고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기로 한 첫 오픈날 슬쩍 자신이 없었어요. 별로 사람이 안 모일 것만 같았죠. 역시나 오픈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게는 썰렁했습니다. 아무리 공짜라도 한번 마음 상한 손님들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서윤이에게 이게 웬일이냐며 들떴습니다. 서윤이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사실 자기 친구들을 부른 거라고 얘기하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어야 다른 손님들도 들어올 거고 이 친구들이 SNS에 게시글을 올리면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가게 안에 사람들이 좀 들어서 있자 하나 둘 다른 손님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음식들을 준비하면서도 다 폐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성공적인 첫날이 마무리되었죠. 저는 이제 희망이 보인다며 서윤이를 붙들고 정말 고맙다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서윤이는 잠깐 앉아보시라며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긴장했죠. 아까 온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같이 얘기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음식은 굉장히 맛있는데 와인과의 페어링이 좀 아쉽다며 와인 리스트를 새로 뽑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게에 깔려있는 음악 소리가 다소 커서 대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했죠. 그 두 가지만 신경 쓰면 완벽할 거라며 친구들 반응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누가 사장이고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전적으로 서윤이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게다가 서윤이는 와인을 공부하는 중이었으니 와인 리스트도 전부 서윤이에게 맡겼죠. 서윤이는 직접 근처 와인 농장을 돌아다니며 와인을 골라왔습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지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윤이는 친절하게 손님을 응대했고 손님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가게에 들어선 손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마리아나가 거절한 홍콩 아르바이트 지원자였어요. 그런데 서윤이가 아주 반갑게 그 홍콩 지원자에게 다가가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장님께서 꼭 대접하고 싶어 하셨다며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저는 미처 이런 부분까진 생각도 못했는데 서윤이의 센스가 빛을 발했습니다. 저 역시 그분에게 다가가 그땐 정말 죄송했다고 오늘 죄송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드렸고
그분은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그 일을 사과하셔야 하는 분은 따로 있고 사장님께 이렇게 큰 피해를 끼칠 의도는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다며 고생 많으셨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이야 어찌됐든 그런 사람을 채용해놓고 관리를 못한 제 잘못이었다고 얘기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였을까요? 아침 출근길에 저는 제 가게를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제 가게 앞에 손님들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서윤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윤이는 그때 그 홍콩 아르바이트 지원했던 분께서 SNS에 장문의 글과 사장님 요리 사진을 올리며 그때 일은 잘 마무리됐으며 사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극찬을 했고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사장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며 손님들이 잔뜩 몰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진심은 통한다더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파리만 날리는 망이 가던 가게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수소문에 찾아오는 식당이 되다니 감격스러웠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계약에 따라 매출 일부를 서연이에게 주게 되어 서연이는 꽤 많은 월급을 가져갔죠.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싶었죠. 부모님도 이번엔 아르바이트생을 정말 잘 뽑았다며 그런 사람 정말 없다고 무조건 잘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윤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서윤이의 명령대로 움직였죠. 그리고 어느덧 제가 딱 6개월만 해보고 장사를 접어야겠다 다짐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희 가게는 골목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식당이 되어 제가 예전에 꿈꿨던 목 좋은 곳으로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윤이의 말을 듣고 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6개월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쉬워서 급여든 뭐든 부족한 게 있었냐고 말만 해달라고 했지만 서윤이는 자기의 원래 꿈을 찾아 떠나는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처음 계약할 때처럼 정말 쿨한 학생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의리를 지켜 확장 이전하는 가게 준비까지만 도와주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인생의 큰 은인인 서윤이 덕분에 저희 가게는 포르투에서 꼭 가야 하는 맛집 중 하나로 꼽혀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있으면 가끔 SNS로 서윤이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녀는 명예 1호 직원이니까요. 당연히 제 질문에 대한 대가는 두둑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윤이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가게에 한국 손님이 오면 서비스를 듬뿍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손님들도 정말 가게에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모두들 서윤이처럼 친절하고 밝은 손님들이라 저도 덩달아 즐겁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손님들도 저희 가게에 해물밥 먹으러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오늘 포르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미란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한국 학생 서윤이가 아주 똑부러지게 미란다 씨의 가게를 살려내다니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참,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더 자랑스러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 한지은이었습니다.